아롱아, 너 왜 싸가지 없이 등을 돌리고 있어? 방송에서 카메라 등지면은 욕먹는다고. 빨리 돌아앉아. 돌아앉아. 쭉?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고양이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뒤통수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의 이름은 아롱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어떤 미팅을 하면서 관찰을 하게 된, 그리고 또다시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단어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선생님입니다. 저도 참 에바쌤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들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뭐 에바쌤 할 때도 많고, 심지어 통역사님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호칭으로 선생님이라고 하고, 잘 가요 선생님. 그리고 박사 과정 같이 받는 분들도 서로 이렇게 쌤들이라고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왜 모두에게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선생님이라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누구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미팅도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누다가 문득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번역기에 입력을 하면 티처라고 번역을 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어로도 우치질이라고 해서 딱 그 선생님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연히 선생님이 나오면은 티처라고 번역을 해놔야지 하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방송할 때 만약에 의상을 제가 준비를 안 하고 가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상 만져주시는 분을 코디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제가 코디님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평소에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화장을 받으러 갔어. 그런데 저의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그 메이크업 담당하시는 분이 원장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그 분들을 메이크업 아티스트님? 이렇게 부르기도 되게 길고 뭔가 좀 이질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라고 호칭어를 부르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의 그 원래 티처라는 번역 버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뭐 코디를 하시는 분이 저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나 오늘 뭐 어떤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화장 받고 왔는데 되게 잘 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오늘 티처한테 받고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되게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대체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길래 얼굴에다가 화장도 해주고 뭔가 지식도 알려주고 뭐 이런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는가,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미팅을 하게 된, 그리고 의논을 하게 된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집에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도 웬만하면 지난번에 그 당신 편을 찍으면서도 스스로 깨달았던 부분이, 저는 조금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불러야 할지 이 호칭어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처음 뵌, 아니면 누가 소개시켜준, 아무튼 그런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웬만하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엔 정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니지만 선생님인 분들인 거죠. 근데 제 딴에는,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스스로도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굉장히 예의 바른 느낌이 들고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어감을 가진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대체 왜 티처라는, 그리고 우치질이라는 이 번역 등가어를 가지고 있는 이 선생님을 우리가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오늘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분이랑도 선생님 어디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궁금증이 생기면은 제가 당연히 사전이나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세상에나 유레카였던 거죠.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우선 사전 자체에는 선생이라고 치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학예가 뛰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의가. 그런데 약간 컬투쇼 느낌 아니야?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찾아보니까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한자어에 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한자 그 뜻풀이에.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라고 하면 먼저 선이랑 날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그 공자 시대 때만 해도 이 선생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직역을 해서 먼저 나온 사람. 어디서? 엄마 배에서.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런 분들을 선생이라고 불렀대요. 맹자 때에 이르러서는 이 선생에 대해서 나보다 돌을 더 먼저 깨친 사람이라는 의미로 선생을 썼다고 해요. 원래 선생님이라는 가르치는 그 사람이다 라는 그 뜻이 아니라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뜻을 만약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런 단어라면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아직도 살아있는 단어라는 가정하에 내가 잘 모르는 하지만 다른 직업에 있는, 그런데 또 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데 직접적으로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그 가르친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선생님이라고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먼저 선 그리고 날생자가 저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눈에 낀 눈곱을 떼준 그런 느낌이랄까? 굉장히 상쾌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한자어를 알고 나서. 그래서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 아니면 나보다 먼저 어떤 지식을 깨친 사람, 돌을 깨친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엔 나보다 뭔가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거나 정말 나보다 물리적으로 더 빨리 태어난 사람이거나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는 정말 나보다 먼저 뭔가를 한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선생님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무의식 중에 쓰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또 만약에 동갑인 경우 아니면 같은 박사생인 경우 어찌 보면 사회적 위치는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뭐 동급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선생님을 쓰는 거는 어쨌든 당신의 이 위치를 내가 존중을 하고 나와 함께 학문이라는 이 돌을 깨치는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에서 충분히 그 상황에서도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수긍이 되고 용인이 되고 용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께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시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꼭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특히 통역하거나 번역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 상황적인 부분이랑 그 사회적인 부분이랑 사람들 간의 관계와 지위의 관계를 한 번 더 고려한 후에 번역이나 통역을 해야겠다라는 또 깨달음을 아무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실 저에게는 선생님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